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통건통 대표 김천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입술 그리고 구강 그리고 턱 관련된 아간면 관련된 통찰의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입이 나왔다 돌출입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턱이 나왔다 주걱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걱턱인 사람들은 오히려 위턱이 꺼졌다. 어떤 돌출입은 위턱이 나왔다. 그럼 왜 이런 위턱이 나온 사람도 있고 꺼진 사람도 있냐? 대부분 유전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유전이란 거는 진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계속 어떤 입이 나온 게 유리한 쪽으로 발달된 사람들은 돌출입이 되는 것이고요. 턱이 발달되는 게 유리한 쪽으로 되면 그게 유전이 되어서 턱이 발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상당수는 습관 그리고 우리 공기의 흐름과 연관이 많습니다. 즉 우리 공기의 흐름이 입 쪽으로 많이 부딪히는 그런 압력이 행사된다면 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좀 유명한 가수들 보면 돌출입이 좀 제법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입이 구강 구조가 크신 분들이 결국 공명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성대도 넓어지고 그런 분들이 우리가 전두동 저번에 말씀드린 전두동 부비동이 엄청 커서 이제 공명이 잘 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입이 나온 분들이 좀 더 발음이 어떤 정확도라든지 성대 영역이 좀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유전이 아니라면 이제 스스로 만약에 후천적으로 되었다 하면은 폐의 압력과 연관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구강 호흡을 많이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코를 호흡을 하는 사람들은 코 쪽이 발달이 되고요. 코 안이 넓어지겠죠. 그런데 잘 때 입을 좀 벌리는 사람들은 입이 좀 발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입이 발달되냐면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입술을 가지고 자꾸 뭐를 빨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럴 경향이 많습니다. 결국 코가 좀 막혀 있다. 코가 숨을 잘 못 쉰다. 코가 휘어져 있다. 아니면 코로 가는 그 공간이 작다. 여러 이유로 코로 숨쉬는 코호흡보다 입으로 숨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분이 계세요. 또 혀가 크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입을 당연히 벌리고 자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입을 벌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하, 위턱이 길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턱을 이렇게 다물고 자는 사람들, 이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상하기 밑으로 자라는 종횡의 어떤 길이 성장이 좀 빨리 닫히기 때문에 횡 성장이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갈이나 껌을 씹거나 턱이 좀 강한 분들은 광대가 발달되어서 옆으로 늘어나고요. 또 턱이 좀 발달이 덜 된 분들, 아니 구강 호흡으로 하시는 분들은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보통 자는 동안 성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어떤 압력이 없으니까 점점점 상악이 길어지게 됩니다. 상악이 길어지면 당연히 하악은 밑으로 처지게 되고 그 하악은 뒤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뒤로 빠지면 무턱이 되다 보니까 입술이 자연히 벌어지게 됐죠. 잘 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도 입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제 그냥 보면 좀 어벙해 보이고 좀 보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입술을 다물려는 성질이 생기겠죠. 결국은 입술을 다물다 보면 다무는 습관이 이 정중 근육인데 정중 근육이 상당히 발달되고 그 정중 근육이 계속 두껍게 되면 그 근육이 발달되면 이 턱을 밉니다. 그래서 턱에 그 근육이 발달되면서 앞으로 나가는 성장을 방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무턱인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턱 관절이 마모가 빨리 일어나는 이유도 자꾸 입을 다물면서 근육을 쓰니까 이 근육이 턱을 밀어서 그 턱이 좀 나빠지게 됩니다. 턱 관절이. 그래서 무턱인 사람들 가만히 보면 한쪽이 턱이 아프다 아니면 할 때마다 소리가 난다 입 벌리 하품마다 한다 이런 증상이 조금 빈번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턱인 사람들은 당연히 턱이 작으니까 윗니가 발달되게 됩니다. 아까 상악이 발달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구강 호흡을 하면서
코로 가는 호흡보다 입으로 가는 호흡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위쪽이 발달되는 거죠. 그래서 앞니가 좀 더 나오게 되고 요즘 한참 유행했던 프레디 머큐리 같은 경우도 윗니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한 개 이빨 정도 더 많이 나왔던 이유도 이런 수직 성장이 강한 데다가 이제 어려부터 노래를 좋아하고 뭐 이렇게 호흡을 많이 강하게 한 분들은 점점점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떤 거로 설명할 수 있냐면은 앞니가 이빨이 갈갈이가 아닌 옥니인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밀다 보면 나중에 한 몇 달 지나면 이렇게 뻗어는 이빨이 되는 거죠. 그게 교정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기의 압이든 이런 힘을 주든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우리 구강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체 같은 손의 힘이 아니더라도 기체의 힘으로도 꾸준한 힘이 되면 결국 뼈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돌출입이 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공명이 잘 되는 구조가 가능성이 많고 입으로 호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그 성대라든지 이쪽이 발달되어서 또 노래를 좀 고음을 부른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으시고 또 혀도 좀 상대적으로 큰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앞니 쪽이 발달되는 것이 돌출입의 특징이다. 그래서 돌출입 분들은 상당히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고 비염 있는 분들은 또 손발이 상대적으로 좀 찬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걱턱인데요. 이 주걱턱은 혀가 커서 아랫니빨을 밀어서 되는 후천적인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까 전에는 돌출입에 대한 그 유전적인 요인과 습관적 요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주걱턱도 유전적 요인도 있겠죠. 그런데 후천적 요인, 그러니까 자기가 혀를 자꾸 밀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주걱턱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항상 보면 아랫니를 밀고 있는 습관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그 턱을 이런 식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꾸 그런 근육을 발달을 시키고 이쪽을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턱이 발달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혀가 크거나 아래쪽에 피가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피가 많이 가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3차 신경이 있다면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과 신경, 그리고 코로 가는 혈액 공급과 신경, 그리고 턱으로 가는 혈액 공급과 신경이 있다면은 아래쪽이 3대 3대 3으로 비율 똑같은 게 아니라 이쪽이 한 6, 7 정도를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가는 혈액 공급과 신경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눈물샘이라든지 시신경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위축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안구 건조증을 좀 앓고 있다든지 아니면 비염을 앓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은 이유도 주걱턱이 발달되기 위해서 결국 위에 있는 두 가지 혈액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돌출입은 코 밑에 있는 윗니, 그 상악이 발달되는 거고 턱은 밑에 하악이 발달되면서 눈이나 코로 가는 혈액 공급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으로 가는 어떤 그 이갈이 있는 분들은 이쪽에 보톡스를 맞아주면 한 2주 지나면 안구가 조금 촉촉해지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피가 좀 더 많이 가던 게 좀 덜 가도록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눈의 이제 안구 건조증이 좀 좋아지는 현상도 볼 수 있는 것이 결국 눈, 코, 입이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이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강 구조가 그냥 유전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혀의 크기, 그리고 공기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그리고 코와 그 턱의 어떤 코가 약해지면 턱은 좀 강해진다라는, 서로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이 강해진다, 이런 전체적으로 보는 통찰적인 이제 부분이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구강 건강과 구강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우리가 입술과 턱 구조가 변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은 상당히 우리 몸에 아주 큰 변화의 하나의 지문 같은 부분이라서 계속 다음 얘기를, 후속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신기하고 재미있는 얼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